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가면서 이제 탄핵 열차의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열차보다는 탄핵 위성이 더 어울리는 표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첫 번째 추진체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4일 김건희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의 국정농단 증거가 더 나오면서 특검에 힘이 붙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권에서 스스로 불을 땡겼습니다. 민심의 귀를 막은 대통령 윤석열이 자초한 일입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생이 파탄난 지 오랜데 수출마저도 7분기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성장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탄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뒷배경 보이시죠? 독도입니다. 오늘이 10월 25일.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기도 한데 오늘이 독도의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우아빠 헬리님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제가 일본 출장 중입니다. 제 캐리어에 독도에 관한 문구를 붙이고 도쿄에 왔는데 마침 오늘이 독도의 날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큰 상어는 바다를 팔아먹어도 작은 정어리는 바다를 지키겠다는 걸 제가 도쿄에서 돌을 맞더라도 당당히 우리 땅이란 걸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독도의 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캐리어에 독도 사진 담은 이 독도를 아십니까?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나 봐요. 아, 지우아빠 헬리님 대단하십니다. 오늘 독도의 날인데 진짜. 오늘 이 자리에는 또 독도 경비대 출신 김정욱 위원장도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저 뒤에서 근무를 했었죠. 오늘 그런데 딱 독도의 날이네요. 예, 하필이면 와 일주일에 제가 한 번 나오는데 이날이 또 독도의 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독도 아침에 해가 뜰 때는요 거의 장관입니다. 그러겠죠. 사면에 해가 뜨고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이거 지켜야겠는데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독도 그때. 경비대예요? 독도 수비대예요? 경비대입니다. 독도 수비대는 경비대. 이제 민간이고요. 옛날에 아. 경비대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전경대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그걸 담당했었는데 저 90년도에 이제 일본이 계속 침탈을 하니까 부대를 더 크게 만들어서 전경대로 옮겨갔죠. 그때. 혹시 독도 경비대 출신이면 네. 독도 한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전관 예우 이런 거 없어요? 네. 아니 김정욱 원장 백으로 내년 독도의 날에는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독도에서 정치를 먼저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아니 민간인들 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배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송도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제가 많이 커야겠는데요. 제가 좀 많이 커서 저 윤석열 대통령처럼 좀 월권을 행사해서 독도에 가서 2025년 10월 25일 이렇게 양지열 변호사님, 김유정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이서 방송하시죠. 좋네요. 약속하신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독도 배경을 깔고 하니까 우리가 독도에서 오늘 진행한다. 그런 생각으로 하십시다. 알겠습니다. 예, 김정욱 원장님, 김유정 의원님, 양지열 변호사님 세 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독도 얘기를 했는데 참 이 나라를 어찌해야 할까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독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남북 관계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도대체 뭐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최저치라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김유정 의원님. 네. 20%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최저치인데 그 전에 9월 둘째 주에 최저치 20이 나왔거든요. 네. 그랬다가 무슨 영문인지 23, 22로 올랐다가 다시 20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20이나 된다고? 그러니까요. 저는 어제 MBS가 22% 나왔더라고요. 최저로. 예. 그래서 오늘 갤럽은 앞자리 바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당간당 안 바뀌죠?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이거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할까요? 글쎄요, 우리가 하도 이제 명태균 씨 관련해서 PNR 여론조사 조작됐다 이런 의혹들을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갤럽 조사마저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아직도 20%나 되는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지지한다고. 근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게 그냥 독도에 나르니까 길 가는 사람들 물어보고 독도가 우리나라 땅 아니냐고 물어보면 한 5% 정도는 그냥 장난 삼아서라도 그냥 저거 일본 땅에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뭐 저거 실제로는 저는 10%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최저치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맞지만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지지율이 20%라고 하니까 선뜻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갤럽의 공포감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마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일자를 찍었을 때, 야 이걸 공표했을 때의 공포라고 얘기하는 건 상상을 초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도요, 요렇게 계속 한 5개월 갔습니다. 5개월 가다가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완전히 꼬꾸라지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뭐 지금 보니까는 하얀 곡선이 벌어지고 있는데 양때는 다른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예를 들면 국민과 윤석열 간의 대치였다면 지금은 내부에서부터 지금 분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여당 내부가 분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랬을 때 여권 지지층들 남아있는 20%라고 얘기되는 여권 지지층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시작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갤럽도 먹고 살아야죠. 가짜뉴스, 뭐 허위 선동, 압수수색도 걱정해야 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갤럽조차도. 그런데 우리 국민들 마음은 이미 뭐 한 자릿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 60, 70대를 제외하고 10대부터 50대까지는 전부 다 10%대고 특히 40대는 6%가 나왔거든요. 거의 이 정도가 지금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뭐 지지율 정도가 아닌가.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요. 네. 20% 나온 것도 참 의아하다 싶네요. 이제 둘이 또 싸우고 있으니까 네. 다음 주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샘 TV님, 독도에서 방송하면 방송 장비는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아이고, 소리샘 TV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좀 감옥에 보내시려고 지금. 아니 제가 한번 부탁해 볼게요. 야옹 선생님, 앵커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라고요? 오늘 제 생일인데요. 음력 9월 23일. 사랑 고백 들은 것 같아 행복합니다. 그나저나 어느 분의 생신이신지요? 예, 오늘 생신이시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이트 토르님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많이. 오늘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섬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의 날입니다. 아이러브 독도. 그리고 다니엘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찌하셨대요? 오, 화이트 토르님 대단하십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 드러난 거잖아요. 들통 나버렸네. 들통 나버렸네. 저는 사모님인 줄 알았더니 축하합니다. 사모님이 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갑니다. 자, 지금 이제 윤석열 한동훈 간의 대결이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감찰관 도입하겠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대통령 선거 때 공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니까 그것은 국회 원내에서 결정할 문제다라고 한동훈 모욕 받고 떠난 뒤에 용산에 가서 밥을 먹고 돌아온 추경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러면 대표는 뭡니까? 대표는 대표잖아요. 원내든 원내든 그 당의
방향을 정하고 방침을 정하는 거 대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쌀로 밥 짓는 얘기를 해요. 한동훈 대표가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뭐 다 아시겠지만 대표는 당을 원내나 원외나 다 뭐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웃기는 게 갑자기 느닷없이 국정감사장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나 원외지만 대표야라고 하는 거죠. 한동훈 대표 하는 거 보면 참 유치해요. 유치한 게 많아. 평소에 자기가 대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나 대표 완장 붙이고 돌아다닌다고 대표로 인정을 해줍니까? 또 그걸 또 대표는 어떻습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죠.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저희도 아직 특별감찰관 추천과 임명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주변 관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 기술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하실 겁니다. 당 대표는 법적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김유정 의원님, 저걸 또 두고 또 웃기는 게 박지원 의원이 한동훈 말이 맞아. 나도 원내대표 3번이나 했고 당대표도 했고 비대위원장도 3번이나 했는데 대표는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원내대표가 원내하는 거고 대표는 그런 거 안 하기로 돼 있어. 또 둘이 또 뭐 치고받고 합니다. 맞아요. 홍준표 시장이 우리 당은 2006년부터 달라 당헌당 규상 막 이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도 가서 밥 먹고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총선 직후에 먹고 왔죠. 부부 동반으로. 아니 엊그저께 엊그제. 저 추경 원내대표 불러서 밥 먹었잖아요. 윤석열이. 예. 그 다음날 또 홍준표 시장 불러가지고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역할을 하라는 네. 거잖아요. 총선 직후부터 계속 지금 홍 시장이 더 막 가열차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밥 한 번 더 먹었으니까 이제 더 힘내야죠. 밥값 해야죠. 그렇죠. 네. 아니 내가 대표다 이거를 최고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참 보기에도 딱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임위 이렇게 쫙 도는데 진짜 웃기는 건 가서 이제 통상 대표들이 뭐 원내 할 것 없이 이제 가서 격려도 하고 여야 의원들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발언권을 주지는 않아요. 통상. 그냥 이렇게 조용히 가서 인사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발언권을 유일하게 준 위원장이 있었으니 명태균한테 한 방 얻어맞고 요즘에 조용히 하고 있는 이철규 산자위원장이더라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마이크를 잠깐 넘기겠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해요. 왜 뜻하지 않은 그런 그 발언권까지를 하필 이철규 위원장이 줬는지 그것도 참 난해합니다만은 아마 지난번에 10월 21일 날 면담 후에 그 대통령실 불려간 밥 먹고 온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다시 국무위원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순간부터 겸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수석대변인. 그러니까 그 다녀오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 기자실에 간식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통상 국감 때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그 의원 방에 보좌진들 격려하느라고 간식 보내거든요. 기자실도 보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왜 대통령실 기자실에 간식을 보냅니까? 케이터링 뭐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을 자초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싸우고 대통령실하고 둘이 추경호 원내대표 편먹고 한동훈 왕따 시키면서 이렇게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긴 한데 나라가 걱정이어서 국민이 불행해지는 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참 정말 목불인견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서로 내가 대표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유치하게 짝이 없긴 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다 유치한데 일단 이런 얘기죠. 한동훈 대표가 내가 대표니까 내 원에 할 것 없이 다 내가 총괄하는 거야. 근데 굳이 따지면 홍 시장 말이 맞아요. 2006년 이후로 국민의힘 당원에 따르면 원내 이름 원내대표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국가 원수죠. 하지만 법은 국회에서 만들죠. 이런 원리처럼
국민의힘 당원은 그렇게 돼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뻔히 뭔가 자기가 정말로 특별감찰관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추진하고 싶으면 우리가 아는 정치는 여기 이제 김유정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 각자 서로 뭐 토론이 됐든 합의가 됐든 더군다나 이 야당도 아니고 같은 당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뭔가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가봅시다 라고 해서 추진하는 건데 그게 틀어졌다고 떡하니 최고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라 그런지 모르지만 대표가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또 떠들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굳이 반대를 하더라도 그냥 내부에서 따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기자들한테 대표가 저렇게 말해도 이 당내 원내일은 내가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싸움을 대놓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그냥 싸움 구경을 시켜드리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힘 빠지죠. 어이없어서 힘 빠지죠. 김종국 원장님. 네. 우리가 지금 이제 구독자가 49만 8,576명, 곧 50만 명 되는데 예. 고기 먹고 힘냅시다. 언양불고기하고 뒷고기를 좀 보내줄까요? 어디로 보내는 게 좋아요? 한동훈, 윤석열, 추경호. 한동훈한테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 말씀 좀 비판하겠습니다. 밥 좀 줍시다. 그 밥을 안 줍니까? 한동훈한테.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께 조만간 만나지 않습니까? 꼭 좀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같이 좀 밥을 좀 따뜻한 밥을 한동훈 대표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라 살림이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면 추경호는 뭐 나라 살림이 뭐 좋은 사람입니까? 일단 이게 가장 큰 문제가요. 이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특별감찰관 관련해서는 마음이 맞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갑자기 추경호 원내대표 다른 데서 밥 먹고 있는데 와라 밥 먹자. 밥 먹은 다음에 나와서 한 얘기가 아니 왜 그 대표가 결정합니까? 원내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이 얘기 뭐냐면 대표 없다예요. 윤석열 추경호의 만남은 국민의힘엔 대표 없다. 전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문제로 싸울 게 아니라 특검으로 싸워야죠. 제가 볼 때 진짜 제가 볼 때 겁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겁 많아요. 아니 특별감찰관으로 이게 싸울 문제입니까? 원래 건들건들하고 다니는 애들이 겁이 많은 애들이에요. 그리고 7월 달부터 계속 뭐만 합니까? 잼만 날리고 있어요. 잼 날려가지고 어느 세월에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라이트훅을 칠 수 없으니까 계속 잼만 때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또 특별감찰관 잼만 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저렇게 잼만 때리다가 팔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싸우려면 특검으로 싸워라. 라이트훅을 날려야죠. 오케이, 그러면은 김정우 원장님 말씀대로 네. 한동훈한테 보내는 걸로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국 대표도 한동훈 화이팅을 외치던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한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할 말을 할 것처럼 큰 소리 치다가 윤 대통령 기세에 눌려 항상 흐지부지했습니다. 늘 용두사미였습니다. 용산회동 이후 한 대표가 모욕을 느끼고 뭔가 결심을 한 듯합니다. 이번이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입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에 기여한 죗값을 조금이나마 씻을 기회입니다. 저 선을 넘는 무리의 공범 혹은 부역자가 되느냐 아니면 본인 말대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느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느 편에 설지 택하십시오. 형과 형수냐 아니면 국민이냐. 국민의 편에 서겠다면 윤김 부부와 단호히 결별하십시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보수의 수치입니다. 부디 좋은 선택을 하기를 조국혁신당이 응원하겠습니다. 한동훈 화이팅! 거의 뭐 먹어라 이런. 야, 참 살다가 한동훈 화이팅을 조국 대표가 하는 날도 오네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 민주당도 지금 한동훈 대표 응원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원래 한패였잖아요. 근데 너 우리랑 한패였는데 왜 지금 배신해? 이러면서 지금 더 화를 내고 있는 형국인데 뭐 야당으로서는 열심히 응원해야죠. 특별감찰관이야 어차피 그냥 필요 조건일 뿐이지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지금 그거 놓고 마치 뭐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눈속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당의 모든 히스토리를 찾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북한인권재단하고 이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거를 연계하는 게 원래 우리 당론인지를 찾았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 그랬더니 아니더라. 그러니까 당대표 마음대로 하겠다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화이팅 해야죠, 우리는. 자, 이제 좀 진지하게 가지요. 부산이대님 주지 마요. 그놈들은 배돼지 부른 놈들입니다. 알았습니다. 안 드릴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 대신에. 근데 제가 좀 해명을 해야 될 게 같아요. 예. 잼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잽도 아프다. 잽으로 세계를 대표한다. 그런데 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상대를 무너뜨리는 잽이 있고요. 상대 오지 말라고 허공에 찌르는 잽이 있습니다. 아. 제가 얘기하는 한동훈의 잽은 때리는 잽이 아니고요. 오지 말라는 잽을 말씀드립니다. 복싱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윤석열 한동훈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데 이게 저는 뭐 한동훈 대표의 그동안 성향이나 또 우리가 그동안 관찰해 본 바로 미뤄봤을 때 좋아 한번 붙자 이렇게까지 할 위인은 못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모습을 본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 그리고 이제 또 국민들이 용납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이번 특검법안은 통과는 물론 확실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많이 나와서 거부권 행사해봐야 대통령이 2번 죽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칼럼이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아일보의 이기홍 칼럼이요. 피할 길 없어진 특검. 민심의 귀막은 대통령이 자초했다. 이렇게 썼어요. 이 칼럼을 쭉 읽어보면 특검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이 이제 특검 받아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동안에 보수 언론들의 논조는 민주당 너무 그렇게 특검 얘기만 자꾸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뭐 걸핏하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검 받아야 한다로 턴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까요? 맨 앞 문장이 결국은 이 지경까지 왔다. 김건희 특검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칼럼을 쓰는데 뒷부분에 보면 김 여사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여사 문제를 이대로 덮어두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리더십 관리에 치명적 걸림돌이 돼 국정 운영의 동력을 소진케 하고 보수 정권 재창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특검을 받고 윤석열을 정리해야 보수가 산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원흉이 되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라고 보수 언론들도 일제히 지목을 하고 있고요. 단계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사실 그 얘기는 뭐 이것도 이미 여권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여권에서도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 특검을 받아서 내지는 특검이 아니더라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가 됐었어야지 이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지지부진하다 특검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여권에는 다른 핵심 인사들에게 미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이게 되면 뭐 보수가 다시 정권을 잡을 가능성 자체도 떨어지는 거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바뀐 다음에 또 이게 검찰에 이어지게 될 경우 특검 수사가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보수의 기반마저도 없어진다라고 하고요. 주변에 뭐 이렇게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탄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보수를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괴멸시키려고 들어온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보수 쪽에서 나올 정도의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는 정말 그렇죠. 대통령 스스로도 제가 제 배우자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닙니다라고 한 그 말에서 드러나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방송을 통해서 나왔던 게 가장 큰 의혹이 명태균 씨와 관련돼서 공천개입 의혹이지만 그 공천개입 의혹에서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들 다들 짐작을 하고 있었지만 설마 여기서 또 나올까 했던 거 무속 관련 얘기들 무슨 장님 무산이 안진뱅이 주수산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금전거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또 새롭게 나왔던 부분이 그 건축업체 히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P&R 조사와 관련돼서 여론조사 있는 그때마다 주가가 폭등하면서 대주주가 150억 원을 벌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 여태까지 대한민국이 겪어왔던 부패와 관련된 모든 얘기들이 다 종합 세트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도 하나도 못 건드려요. 그 정말 우스운 그 명품백 하나도 못 건드리고 심지어 그 명품백을 조그마한 외국 회사의 무슨 뭐 파우치 이렇게 표현했던 사람이 공영방송 KBS 사장으로 뽑히는 일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는. 보수 언론으로서도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로 보수 자체가 못 살아남겠다라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의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을 비난한 건데요.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고면하지 않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업보는 현 상태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쩔 수 없는 운명적 굴레다. 그런데 김 여사 사태는 대통령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를 업보라 여기는 건 비유하자면 사탕과 과자를 끊지 못해 초고도 비만 위기에 처했는데 그걸 끊을 생각은 않고 비만은 나의 업보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썼어요. 적절한 비유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김 여사 사태.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였다는데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여사 사태죠.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그 좋지 않은 뉴스들의 진앙지는 전부 다 김건희 여사잖아요. 그런데 집사람이 지금 지쳤다. 뭐 관계자들 얘기로는 아파서 누워있다. 그럼 그건 본인이 자초한 일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아파서 누워있지도 않더만. 누워있지도 않고 사흘 만에 박차고 일어나서 행사장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행사 직전에 현대판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북한의 전단지 받고 선물로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도 그 여당 대표 면담하면서 아내를 지키겠다. 그리고 국민을 버린 거 아닙니까? 이러고도 돌 맞으면서 가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특검 뭐 지켜준 건 고마운데 만약에 니네들 생각이 변해가지고 야당하고 뜻을 같이 해서 그렇다고 하면 난 뭐 그때는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곧바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부른 거죠. 야 표단속 잘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이제 국정을 아예 포기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은 그게 아내에 대한 뭐 지고지순한 사랑일지 몰라도 거의 파괴적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라도 파괴하고 국민들 민심도 파괴하고 여당 대표 당정 관계도 파괴하면서 이렇게 그냥 마위에 가겠다는 건데 아마 지지율 한 자릿수 나와도 우리는 자고 오면 하지 않고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또 그런 얘기 할 것 같은데요. 민심의 본때를 보여줘야죠. 김건희 씨가 아파서 멈춰 누워있다, 뭐 살도 많이 빠졌다. 그런데 그새를 못 참아서 기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가는 거는 저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국빈 방문으로 폴란드 정상 내외가 왔으니까 그럴 때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거지 뭐 두더지가 폭폭폭폭 솟아오르듯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와서 있다가 그냥 끝나면 쏙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걸 또 뭘 뭐 하고. 어제 어떤 개망신을 샀습니까? 폴란드 대통령 내외가 왔는데 딱 그 시기에 맞춰서 다른 곳도 아닌 용산 대통령실 위에 풍선이 터지면서 전단이 떨어진 겁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대책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거늘 그냥 뒀다가 이번에 떨어진 거예요. 그 떨어지는 영상까지 다 시민들이 보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걸 이제 경호원들이 줍느라고 난리인데 아니 김종원 원장님 네. 지금 저 시간에 맞춰서 저 위치에서 전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바람을 타고 날아왔다가 그게 이렇게 우연히 터졌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걱정이 이제 폴란드 국민들이 걱정입니다. 폴란드 정상이 행사하는 자리에 저런 게 떨어졌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선 뭐 전단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이 날아오도록 방치하거나 사전에 막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 내버려 두고 있는 현 정부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이고 오죽하면 김민석 의원이 그 풍선 혹시 투명 풍선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의 상황이니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도 빵점, 경제도 빵점, 그다음에 부부 내외는 이것저것 해 먹는데 혈안인 상황이고요. 이제 특히 걱정이 그 접경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확성기 막 틀어대고 있죠. 생업을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언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지전이 벌어지게 되면 연평도 우리 다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무인기 내려와도 전혀 그거 확인 안 되고 풍선이 와도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황. 뭐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용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특단의 대책들을 세워서 좀 북한과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또 북쪽으로 보내고 있는 이런 어떤 전단지 같은 경우도 막든지 해서 사전에 안보는 막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요. 누군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야옹 이쁜이 님이 똥이었으면 어땠을까? 나그네님 똥풍선 하나 관리 못하는 무능한 정부 외국인들이 누가 투자하겠나? 아니 김유정 의원님 대통령실이라고 한 것은 최고 방위 구역 아닙니까? 안보 구역이고. 근데 그 위에서 풍선이 터져서 전단이 떨어졌다. 만약에 공격용 뭐 생화학 무기라든지 이런 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북 전단 중단시키고 하자. 그렇지. 그것 때문에 오물풍선 보내니까 좀 자제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했는데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전단 보내는 사람 국감에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큰소리 치고 있었잖아요. 이거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냐고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 향해서. 근데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을 목도를 했는데 이 폴란드 대통령 내외 국빈 방문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녀왔기 때문에 답방 형태로 이제 온 거였는데 만약에 그 행사 직전이었으니까 망정이지 행사 중간이거나 아니면 전단 외에 다른 게 들어있었다면 진짜 이 일을 어떻게 너무나 황당하고 경악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무슨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더 보내야지. 아마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못하고 문제가 벌어졌을 때 수습도 못하고 대책도 못 세우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거를 하필이면 폴란드 대통령이 국빈 방문 왔을 때 우리가 만 세계에 그냥 알려준 셈이 돼버린 거죠. 좀 기가 막힙니다. 대책을 못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국감장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이 문자메시지 국방장관에게 보낸 게 문제가 됐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북한군이 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오히려 그걸 공격을 해서 그걸로 이제 북한이 위협을 하게 만들 수 있냐. 한기호 의원이 보냈죠. 신원식한테. 삼성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못 세우고 안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20%대 추락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이거 극복할 수 있는 건 과거처럼 북풍에나 의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감장에서 저는 정말 국민 안성으로 제일 화났던 게 그 적경지대에 계신 주민이 국감장에 나온 군인들 향해서 무릎을 꿇었어요. 왜 국민이 이 권력을 맡긴 사람들한테 거꾸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해야 됩니까? 밤에 귀곡송이 귀신 소리가 울려 퍼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래야 돼요, 우리가? 그걸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책을 못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얘기한 계엄에 대해서 개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제가 볼 때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무인기가 났을 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북한으로 무인기가 날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엔사 같은 경우가 정전적 위반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갔잖아요, 지금. 전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계속 쌍방이 자극을 하는 거지? 자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의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이 왔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싸움을 벌이게 되면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발적 충돌이 왜 벌어지냐게 되냐면 서로의 작계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냥 이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스톱을 못 시키게 되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상태예요. 그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이건 제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 위태로운 상황들을 방치한 이유가 뭘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기호 의원의 그런 행태를 보면 얘들 이 사람들이 나라 말아먹으려고 좀 작정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저희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진짜로. 뭔가 의도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실장한테 주고받은 거 그걸 뭐 장난으로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우 시리어스하게 그냥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예.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힐 상황이죠. 지금 뭐 전쟁을 좀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군이 이제 용병을 그쪽으로 러시아에 파병을 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뭘 이렇게 나서가지고 지금 뭘 흥분해서 이럴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지켜봐야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그래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보냈으니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보내가지고 지금 전쟁을 대리전을 치르자는 겁니까? 대통령도 지금 살상무기 막 이런 얘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고 있는데 이거 정말 너무나 못난 짓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이 상황을 우리가 참전하는 거를 이를테면 그걸 용납하겠어요. 미국도 지금 2개 전쟁 때문에 이렇게 머리 아프고 대선 목전에 두고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많은 이 시점에 그러니까 가능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일을 지금 정권이 나서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탤런트 김수미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가 전해졌더라고요. 참 향년 75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국민들 참 사랑을 많이 주고 그랬던 배우였는데 말이죠. 오늘 그래서 김수미 씨 별세 소식이 전해지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글도 좀 올리고 그러시는데 보수형님 TV께서 정어리 의원님들은 건강 잘 챙기세요. 저들 감옥 가는 거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네요. 책임지고 당연히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요. 그런데 검찰하는 거 보십시오. 다 무혐의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요. 윤석열 부부가 법의 심판을 받는 날 이런 짓을 저지른 그 사람들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죠, 양지열 변호사님. 그래야 법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제가 이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개인적으로 법조인이랍시고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 시스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법과 원칙과 그에 따른 제도가 운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철저히 파괴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이 정권인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 공정이란 말을 내세워서 권력을 차지해놓고 그 권력이 저렇게 권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법과 원칙 위에 존재하는구나. 법이 있어도 저 사람들은 성역이 돼버리는구나. 라는 걸 보여준 그런 엄청나게 잘못된 메시지를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게 검찰의 잘못된 수사인 거고 그냥 대표적인 사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한 거지 않습니까? 그 불기소한 내용과 관련해서 뭐 압수수색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부분들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설명이라 했던 부분이 다 거짓으로 들어가기까지 했어요.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는요 단순하게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의도했고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검장이라든가 사장검사라고 하는 검찰의 제일 높은 실무에서 가장 충고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4시간씩 나와서 기자들 앞에서 거짓말을 얘기했다라면 이거는 나중에 이 부분에서 죗값을 물어야 되고 묻는 게 개인적인 처벌을 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나라가 다시 살 수 있어요. 국민들이 이거 힘 있는 사람은 법 이런 거 필요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국가든지 그거는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참 진행 중인 명태균 씨 관련 수사마저도 저대로 가다가 명태균 씨 수사는 제대로 되는 거야? 이런 걱정을 벌써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죠, 나라가. 주가 조작 관련해가지고는요. 그 서영교 의원이 질의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안 해놓고 기각됐다고 왜 거짓말했냐라고 이제 밝혀냈잖아요. 그런데 그 무혐의 처분하고 난 그 다음 날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또 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당들 거기는 뭐 이제 압수수색하고 했지만 관계자 1인 이모 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는 건데 그게 김건희 여사랑 똑같이 계좌 빌려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계자 이모 씨가 누구냐 이랬더니 주거지 사무실 다 압수수색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김건희만 예외로 합니까? 이 검찰이 이 정도로 지금 솜방망이로 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012년에 이제 주가 조작은 다 끝납니다. 상황은.
그런데 4년 뒤 2016년에 권오수 회장이 20억을 송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그럼 이게 무슨 일이죠, 이거는? 그 20억은 한국거래소에 밝힌 그 모녀간에 이익 받다고 한 23억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최종 이익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검찰이 계산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관성이 있고 증거가 이렇게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조금 약해가지고 뚜렷하게 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검찰의 목소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에 대해서는 끝까지 민주당에서 이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창원지검에서 그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수사하는데 엊그제 강혜경 씨만 5번째 그 출두해가지고 조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명태균 씨는 딱 한 번 참고인 신분으로 갔다 온 거 외에는 지금 수사를 안 받고 있어요. 지금은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가서 한 번 조사 받고 나왔는데 어디 검사 배당이 된 것도 아니고 수사과에 그냥 묵혀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차이를 둬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지시인지 아니면 알아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낱낱이 밝혀야 되겠죠. 과연 검찰이 어떻게 그 거짓말에 대해서 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기소는 해야죠.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받게 해야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소한도 실형을 구형을 해야 될 사안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토를 달 수 있습니까? 들어보시죠. 검찰은 차고 넘치는 증거들을 애써 못 본 척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기소는커녕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러니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이러니 검찰을 개혁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고 법치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안 하겠다고 하니 특검을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뚜렷합니다. 특검을 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확고합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니만이 엉뚱한 집안 싸움 그만하고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근데 김종원 원장님 하는 거 보면 검찰이 제발 특검을 해주세요. 우리 검찰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사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수부 검사들은 인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품백은 선물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가 이번은 재판에서 2심에서 다 유죄받은 사람들이 김건희랑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진술만 믿고 그다음에 그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건희를 황제로 불러가지고 기억이 납니까? 라고 했더니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라고 털어버렸고 그다음에 그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공수처 수사 사부 검사들을 내부에서 연임시키자는 안이 통과됐는데 2달 동안 결재를 안 해가지고 지금 그 검사들이 다 날아갈 판의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 못해. 공수처는 수사할 사람이 없어. 남아있는 건 특검밖에는 달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이 자기의 수사권을 국민에게 헌납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들은 잽싸게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100% 유죄 아닙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까지 봐와도 이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으면 저는 이게 유죄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특수계급이 만들어진 거다. 김건희라고 하는 개인은 황제로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된 거다. 이건 헌정 유린하는 거죠. 헌법을 갖다 위반한 거죠. 국민 감정을 떠나서 법률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재열 변호사님 어제 MBC 뉴스를 보니까 법조 출입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김건희 무혐의 처분 내린 그 이유서를 이렇게 보고 검사 출신인가 뭐 어떤 자관 법조인이 순 말뿐이구만. 그러니까 증거에 대한 어떤 뭐 반박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이 말로만 무혐의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네. 어떤 법조인도 이걸
불기소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불가능하죠.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저 검찰이 그 설명을 할 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는 변호사니까 만약에 누가 주가 조작을 가지고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법정에 가서 변호사랍시고 가서 자 이런 식으로 몰랐어요. 이분은 저기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뭐 7초 만에 이 주가 조작 매도한 것도 그냥 우연이라고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그걸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재판장에 얘기하면 판사가 저한테 뭐라고 할까? 당신 변호사 맞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 검찰이 4시간 동안 설명했던 걸 보면 대집보면 다 그런 겁니다.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피해갔어요. 다 피해가고 압수수색도 안 했습니다. 소환조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제대로 질문조차 하지도 안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를 들어서 BP 패밀리 같은 경우 사람들은 다 그 BP 패밀리 계속해서 나왔던 거기라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김건희만 빠질까 봐 걱정된다는 공범의 편지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수사하는 게 검사잖아요.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자기 무능력을 자백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김종우 원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왜 근본적으로 벌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검찰 전체라기보다 검찰 내에서도 이른바 엘리트라고 불리는 특수부 검사들의 해왔던 행태가 그랬던 거예요. 말에 의존해서 누군가는 봐주고 말에 의존해서 누군가는 재판을 넘기고 그 재판을 넘긴 걸로 괴롭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요. 지금 대북송금 사건,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그때 당시에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줘서 그걸 가지고 북한에 가서 이렇게 뭐 퍼레이드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얘기는 물질적인 증거는 없어요, 사실상. 거기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비롯해서 원래부터 검찰에 의해서 주가 조작으로 횡령으로 크게 처벌받을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그렇게 한 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요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말을 가지고 그렇게 재판에 넘긴 거고 누군가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똑같이 주가 조작으로 유죄를 맞은 사람들이 말을 한 거 가지고 이번에는 봐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온갖 자질구레한 것들을 막 끼워놔가지고 그 말을 마치 뒷받침하는 것처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게 그동안 특수부 검사들이 해왔던 행태인 거고요. 그게 그전까지는 이렇게까지 큰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었으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그 버릇을 그냥 지금도 더군다나 많은 국민들이 뻔히 보이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관한 사안에서조차도 써먹은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저는 검찰개혁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김주정 의원님 통정 매매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7초 만에 탁 내놨다가 탁 사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애써서 무시했다? 법원에 이렇게 판단을 받게 된다면 누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7초 만에 이렇게 팔고 사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통정 매매라고 볼만하므로 이렇게 나오는 게 상식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것도 똑같은 액수로. 3,300에 8만 주 12시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서로 짜지 않고. 그러니까 그 2차 주가 조작 그 주포였던 김모 씨도 그 흑진주파 맞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맞는데. 그런데 우리만 달려가면 어떡하지라는 게 다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한 통정매매 건수 중에 절반 이상이 다 김건희 계좌에서 이루어졌다는데 그걸 보고도 검찰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어떻게 그 입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냔 말이죠. 부끄러워서 잠을 못 자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7초에 신호하지 않습니까? 7초에 신호. 민모 씨가 권오수한테 전화하고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전화를 해서 7초 만에 이런 일을 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건 노벨상 없나요?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게 통정이 아니려면 누군가 8만 주를 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8만 주를 내놨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주식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이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 눈을 딱 감은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인 김희영 씨는 7만 8천 원 가지고 130회나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0만 달러인가요? 마닐라 가서 줬대는데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끌면서 완전히 반인권적인 수사를 하는 집단들이 누구에게는 특정인에게만큼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나라. 근데 그걸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검찰들이. 저 이 사람들 뭐지? 사람인가?
그러니까 뭘 얻을 수 있는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을 해서 본인들이 얻는 게 뭐지? 해봤자 승진일 텐데 이창수 서울지검장처럼 야 저러면 집안 사람들이 좋아할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좋아할까? 좀 말로가 제가 볼 땐 진짜 아니 어디 고개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제 나와서.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이걸 끝내야 되는 이유가요. 그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냥 짧게 덧붙이면 그렇게 권력 내지는 검찰들끼리 똘똘 뭉쳐서 충성해서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또 형사사건에 가잖아요. 그러면 아 저런 사람들에 가면 죄 있는 사람도 풀려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그걸로 돈을 벌어요. 그 이익이 커다랗게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절대 우리 같은 검사들끼리 본 사건에 대해서는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설령 옷을 벗고 나가도 뭐 특수부 출신이고 아니면 고위직이었으면은 다 어떻게든지 만들어준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지 않으면 진짜 나라가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유전부재, 무전유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김건희가 어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처음으로 비선 실세를 폭로한 문건을 작성했던 박관천 경정 우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박관천 전 행정관도 지금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1등 맞다. 그때 당시에 최순실 1위, 정윤회 2위, 박근혜 3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등인데 윤석열을 만약에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라고 그래도 꼼짝 못하는 판에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는데 검찰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검찰은 우리들이 야속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왜 그러냐고? 너네들 월급을 우리가 주거든. 그거 너네들 땅 파가지고 그거 월급 받는 거 아니거든. 그거 우리 세금이거든. 그래서 너네들이 잘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마포대교 현장 시찰하고 그다음에요. 8,7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그 드린 공연을 지 혼자 가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김정숙 여사 비행기 탄데 기내식 값이 얼마였다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공연을 1억짜리를 지 혼자 가서 보는데 그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이은주 님이 김건희 주가 조작 불기소건으로 외국인의 주식 투자는 꿈도 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고. 김건희가 제주도 은갈치 축제에 단독으로 참석하며 대통령이 탑승했을 때만 적용되는 항공기 분리 기준 특혜를 받았다는데 어마어마한 사건임에도 워낙 큰 일을 뻥뻥 터뜨리는 여시 고의적 실수 여사라서 이 정도는 간과해야 하는 겁니까? 나중에 어머님 말씀처럼 한 꾼에 못 와서 괘씸죄까지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제주도 제주도에 단독으로 갔는데 항공기 분리기준 특혜 이거 뭐 대통령한테만 적용되는 건데 그걸 누렸다면서요? 지금 대통령 위에 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황제 조사, 황제 관람, 이제는 황제 비행. 그러니까 대통령도 못 누리는 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황제 관람은 대통령도 못 갔잖아요. 그죠? 김건희만 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면 지금 김건희가 대통령을 지금 왕따를 시키나?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용산이 접수됐다고 보는 거예요. 용산이 저희 대통령 부인에게 접수가 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용산도 바보가 아닌 이상 대통령 부인이 저런 행태를 하고 있으면 내부에서 비판할 수밖에 없고 개선이 있기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다 장악이 됐으니까 장악이 된 상황이니까 대통령의 눈치도 안 보고 대통령이 눈치를 보겠죠.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저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 거의 대통령 유고 상태 아닙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이걸 용인하고 있고 이걸 감싸고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가서 밥 먹고 와가지고 또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꼭 예를 들면 그 국민투표가 되지 않더라도 좋은 남편을 만나면 자기가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됐구나. 부끄러운 나라죠. 그렇게 돼버리면. 좀 보태면 김건희 여사가 황제입니까?
황제자가 붙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 황제 수사 받았죠. 그다음에 황제 관람했잖아요. KTV. 그거 그냥 우연히 가다가 격려하려고 들른 거다 이랬는데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다 이미 섭외 대상부터 섭외까지 대통령실 관여한 게 다 들통이 났잖아요. 국감에서. 그랬죠. 그다음에 황제 의전, 말씀하신 대로 항공기 분리, 은갈치 축제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항공기,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왜냐면은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갈 때 수평으로는 몇 마일, 수직으로는 몇 피트, 그 범위 내에는 다른 비행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피해를 보는 사람은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왜 대통령 부인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특혜를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경호처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국감장에서 밝혀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황제 대관도 있어요. 작년에 그 동물연대 시민단체에서 프레스센터 12층을 빌려가지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비가 와서 급하게 연락을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원래 시민단체가 대관을 못해요. 정부기관에서 하더라도 3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데인데 당일날 30분 전에 비 오는데 근데 그 자리에 누가 갔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참석을 한 거예요. 주제는 뭡니까? 개식용 종식을 위한 기자회견이에요. 시민단체. 개소리 하려고 거기를. 그러니까 이게 황제 대관이잖아요. 그리고 황제자가 빠지면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제가 진짜 더 열받는 건 뭐냐면 작년에 그 환경운동가 있죠. 제인구달 박사가 예. 왔잖아요. 그때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납니다. 그게 7월 7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여사님의 이걸 기리기 위해서 구달 박사님의 정신을 기리고 널리 알리고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 생태교육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허가도 안 난 상태에서 미리 그냥 김건희 마음대로 얘기를 한 거고 바로 그 전날에 환경부에서 국방부에 승인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도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요. 그런데 23억을 들인 겁니다. 그 생태교육장을 만드는데 그런데 그 교육장 한가운데 누구의 사진이 있게요? 김건희 사 본인의 사진과 반려견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막 써도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 대통령이 잘못입니다. 이게 황제예요, 김건희가? 그러니까 황제 조사할 때 따라갔었어야죠, 대통령이. 황제 관람할 때 따라갔었어야죠. 황제 비행할 때 따라갔었어야죠. 은갈치 할 때 그래야 축제도 그래야 따라가고. 김건희가 욕을 안 얻어먹잖아요. 대통령이 뭐 하는 짓입니까? 따라가다니 모시고. 아, 예. 예. 모시고. 예. SYK님, 누릴 거 다 누려서 이제 가도 여한은 없겠다. 김주영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은근히 개 열받네요. 아, 정말 저도 진짜 열받았습니다, 어제. 황제 관람 실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이 국감에서 터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꼽을 쳐놨는지 아니면 국감이 돼서 이제 내부 제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 혼자만을 위해서 만든 관람이 아니고 그냥 갑자기 딱 이렇게 나타나서 격려했을 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무슨 끝까지 있더만 그랬더니 격려하러 왔다가 그냥 고생하니까 끝까지 앉아 있었을 뿐 그랬는데 또 딱 드러난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최재혁 비서관인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내용이 딱 공개가 됐어요. 컨펌 어쩌고 저쩌고 들어보시죠. 여기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4시 반부터 좀 가볍게 빠르게 얘기하고 그냥 서로 이제 좋은 얘기를 나누시고 바로 나가서 식사를 여기서 보니까 지금 조리 9명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럼 충분하네요. 네네. 조리 분이 오시더라고요. 예산님 거랑 우리 직원들이 우리 서비스 한 명부터 예산님 거는 전담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거 이런 세팅 테이블 꼭 깔아주고 설치해주고 가방 크게 해주고 그 우리 서비스 한 명 붙여가지고 예산님 거 나간다. 한국에도 대시대도 대시대 원래 안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저작권에 만들어놨어요. 그 내신을 쭉 해놓고 여사님 생각을 하고 그래. 여사님이 잘 아시죠. 그런 건 기인같이 아시죠. 이런 거 좋아하시고. 여사님 쪽에 컨펌 받았는데 여사님한테 최근 이거 보고 걔는 여사님 컨펌 해주시니까 연락하고 이것도 같이 최근 들어드리면서 27일에 컨펌 받을 때 누가 했어요. 26일에 오시거든요. 목요일에 오시거든요.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 일을 다 기획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어요. 예. 최재혁
홍보비서관인가? 예. 그래서 이제 국감에 나와 증언해봐 그랬더니 허리가 아프다고 갑자기 입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저는 심장이 답답해. 아, 진짜. 병을 하고 있네. 심장이 막 뛰어서 그렇대요. 심장이 안 뛰면 죽거든요. 아니, 정말. 이 일 하나만 봐도 너무 화가 나는 얼마나 많은 문제점들이 들어있는지를 보세요. 자, 일단 저 국악공원 KTV 역사는 저렇게 많은 비용을 들인 적이 없었답니다. 그거 감추려고 부처를 쪼개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국악공원 장소가 또 국민에게 돌려준답시고 청와대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청와대를 자기들 행사했을 때마다 저렇게 개인적으로 썼던 거예요. 그럼 청와대 관계자, 지금도 청와대를 이제 관리하고 있으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왜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여기에 식사 동선까지 다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식사 동선까지 9명이 조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따로 빼가지고 김건희 여사 그 서브를 담당하게 아마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대화까지 나누고 있고, 그리고 왜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그 사람에게 그거를 다 일일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에게 컨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공직에 있고 무슨 권한이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컨펌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강력하게 의심을 받는 게, 그래서 그 당시에 KTV에 있었던 최재혁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실에 가서 비서관 자리를 맡았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 이거 웃긴 게, 자기 돈 들여가지고 뭔가 잘 보이려고 했으면 뇌물로 처벌이라 할 텐데 나라 돈 빼가지고 김건희 여사한테 잘 보였으니까 처벌 대상도 법에서도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 하나에 다,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확인되는 건 최재혁이라는 사람은 진짜 김건희 라인이 맞습니다. 김건희가 아프니까 최재혁도 아프잖아. 야, 몰랐죠? 아, 진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건데. 아니, 근데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KTV 공연이 무엇을 위한 공연이었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무관중 공연이라고 했었어요. 그 영상 녹화해가지고 홍보한다고. 그런데 이게 완전히 거짓말하고 완전 사기쳤다는 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요,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인사를 가지고 못된 짓을 하냐면 보십시오. 이런 짓을 한 놈을 갖다가 이제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딱 올려줍니다. 지난번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했다가 그거 기억나시죠? 그거 무마하려고 했던 놈 대통령실로 또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거 뭐 자리를 가지고 개장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은 안 해요. 지금 공수처 검사 2명 빨리 연임을 임명을 해야 수사를 계속할 거 아닙니까? 지금 고발 사주 담당하고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 임기가 이제 끝나가는데 연임 사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사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만두는 사람 사인은 또 금방 해. 이거는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건데, 양지열 변호사님 이거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지금 인사권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심각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거기에 좀 몇 가지 더하자 보면 그런 걸 지적을 하잖아요. 대통령실에 일관된 반응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지금 관여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심지어 아까 저희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뭐 김건희 라인이 이런 문제가 있는 비서관들 정리해서 명단을 가져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 정확히는 대통령실이 아닌 이제 권성동 의원이라고 했죠. 그것도 대통령 인사권을 건드리는 문제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뉴라이트 친일 계열로 지금 오늘 독도위원 아니니까 마치 광복회장 임명과 관련해서 김영석 관장이라고 임명되어 있는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 그동안 행적도 너무 이상하다. 뉴라이트 인사 아니냐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광복회장마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반응은 뭐냐면 왜 남의 인사권을 건드리는 거야? 였던 거예요. 그 전에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검찰총장이 되는 시점에서 당시에 문제가 됐던 게 자기 후배 검사로 해서 거짓말했던 게 드러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이 윤석열이라는 캐릭터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서 가장 큰 에너지, 힘으로 삼고 있는 게 중요한 자리, 좋은 자리에 내 사람 꼽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외부에서 어떤 간섭이 들어오거나 관여가 아니라 정당한 비판을 해도 뭐야 이건 내 권한이야? 내 사람 내가 꼬는데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적하신 것처럼 그 어떤 그 권력을 차지하고 유지하는 데 했던 그 습성이
결국엔 국가 기능을 마비시는 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국가 기능이야 어찌되든 법이 어찌되든 제도가 어찌되든 간에 나는 중요한 자리에 내 사람 꽂을 거야? 내 그 검찰 수사관으로 20년 넘게 수사관으로 검찰에서 일해줬으니까 저 상임감사도 시키기도 하고 뭐 헌법기관인데 어디가 됐든 저기 뭐 한 번도 관련성이 없는데도 그냥 내가 꽂을 거야 하면 꽂는 거예요. 공수처장도 4달인가를 임명 안 하고 뭉개다가 4달 만에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처장, 차장 다 포함하고 검사들까지 한 25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18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기 다 27일 날 임기 종료되는 검사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 재임명 안 할 경우에는 14명인가로 축소돼요. 그런데 이 정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최상봉 특검법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 너네가 만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잖아. 결과 보고 얘기하자라고 계속 얘기해놓고 본인은 인사권 가지고 임명 안 함으로써 이거를 뭉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양심불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가가지고 니네 칠상시 정리 좀 해야 되겠더라. 말이 많다. 민심이 정말 흉흉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나온 입장 뭐였어요? 건드리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인사농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뭐 도저히 먹히지가 않는 거죠. 벽을 보고 얘기해도 이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황제 관람 이런 거 다 진실이 드러납니다. 국감만 해도 이렇게 드러납니다. 특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건희가 저질렀던 모든 일, 윤석열이 했던 것 다 드러날 겁니다. 국감장에서 유인천 장관이 막 당황하고 막 그러는 거 한번 보십시오. 하정대 원장이 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선임행정관 데리고 가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 얘기가 틀려요? 충분히 말씀드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뭐 VIP가 오시는 걸로 계획들을 했다가 안 오신다고 하니까 장관이 알고 계셨다는 얘기네요? 물론 얘기는 들었죠. 예. 모르셨다면서요? 장관님의 답변에 있어서 이거는 사과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장 너무 심장이 드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아니, 심장은 뛰어야지. 안 뛰면 죽어요. 뭐 걸어? 죽어. 심장은 걸어? 나 미치겠네 진짜. 다 드러납니다. 진실은요. 다 드러납니다. 송곳과 같아가지고 다 드러납니다. 유정식님께서요.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백운기 선생님은 좋은 분 같습니다. 이분 댓글 제가 왜 소개를 하냐면 저는 유정식님 잘은 모르지만 이제 댓글을 보시는 것 보내시는 거를 아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유정식님 참 좋은 분 같으세요. 왜냐하면 댓글에 계속 그런 거를 그동안 올리셨어요. 윤석열, 김건희 지켜주세요. 계속 올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막 이렇게 뭐 우리 정어리들을 막 비난하고 욕설하고 그런 나쁜 사람들하고 좀 달리 그냥 윤석열, 김건희 불쌍해요, 지켜주세요 막 이러셨던 분인데 우리 이제 정어리원들이 유정식님 진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 선대해주고 막 이렇게 또 저기 하면은 그냥 그러면 좋아요 누르고 나가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조금씩 우리 정치 1번지에 들어와서 보시면서 진실을 많이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했던 분이죠. 지지했던 분이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반감이 좀 있었던 분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 1번지에서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듣고 또 우리 정어리원들이 이런 분들이 오셔도 막 이렇게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막 가끔 가다가 오늘 또 어떤 분이 이제 정어리 TV가 50만 100만 되니까 피라미들이 더 날뛰는구나 막 이렇게 글도 올리셨던데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우리 댓글 재미있게 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보스 형님 TV라든지 부산이대님 이런 분들이 네. 아 그런 얘기는 슈퍼챗 쏘면서 해주세요. 그러셨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유정식님께서 백운기 선생님은 좋은 분 같습니다. 라는데 좋은 사람보다는요. 우리 정어리원들이 다 훌륭하시고 진실을 같이 한번 알아갑시다. 유정식님도 속으셨잖아요. 국민들도 많이 속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함께 진실의 바다로 같이 나갑시다. 유정식님 제가 뒤늦게 환영 인사드리고 선크림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 선생님이 저렇게 변하시는 걸 보니까 예. 조만간 10%대로 떨어지겠구나. 그럴 겁니다. 예, 이제 진실을 이제 아시는 거죠. 예. 서서히. 그리고 무엇이 바뀌어야 나라가 사는지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그럴 겁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는 좀 귀한 분 모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2주기를 앞두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이정민 위원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죠. 양지열 변호사님, 김유정 의원님, 김정욱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